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릴 땐 언제고 또 이렇게 금세 입장을 바꾸면서 투자자들을 난감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주도주가 없습니다. 특정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만 급등, 급락, 또 급등을 반복하죠. 파도를 잘 탄 이들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또 크게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장.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는데 오늘장 2% 정도 밀리면서 지수에는 또 부담으로 작용을 했네요. 무엇보다 시장이 주식 투자 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렵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꽃향기가 더욱 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박민영의 SNS 진한 향기 한번 뿜어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현재 시각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축소해내고 있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69% 하락하며 2,4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현재 시각 강보합 전환에서 866선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현선물 시장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592억 원씩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해 5천억 원이 넘게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다소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현 시각 77억 원씩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15억 원으로 매도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거래가 재개된 이후 오늘 개장 직후 정말 거래량이 급증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9% 하락하며 5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주들 역시 동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지금도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5%대, 메리츠종금증권도 4% 넘게 오르고요. NH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 모두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들의 강세 또한 눈에 띕니다. 성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 오늘 4.3%나 오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4.28% 오른 10만 원 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면 프로다. 프로가 되기 위한 박앵커의 도전 시작합니다. 올백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포트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시장 들여다보니까 막상 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장도 너무 안 받쳐주고요. 수급적인 요인도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저에게 준 돈 100만 원은 너무 작았고 12시에만 매도할 수 있다라는 이 한계도, 이 핸디캡도 상당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하고 계신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크게 넓혀놓고 좀 자유자재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아침 개장 초에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요. 잘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시선을 점검합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이야기 풀어보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제가 시장 탓을 좀 해봤는데 시장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작년 시장을 겪어서 그런가 올해 시장 유난히 마음에 안 듭니다. 권 주임님. 네. 오늘 삼성전자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한 이 권 주임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좀 종목 커버를 해보자면,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상승세는 아무래도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유통주식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갔던 건데,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아무래도 이제 초업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 증시도 거의 한 다우지수로 기준을 해서 23,500포인트를 가까스로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장이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좀 보자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합주,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 기대감으로서 어느 정도 코스피가 좀 상승을 했었지만 선물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12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이런 그 실적 장세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유지는 계속 기조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마주들 형성을 해서 쫓아서 사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한 좀 내가 본 종목이 전평가가 되겠다 했을 때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자, 박 차장님. 네. 오늘 채팅창에 이제 이 시간에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게 됐다라며 삼성전자 매수 가나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전 매수 가나요, 저희? 가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생각은 없고요. 지금 없으세요? 네. 삼성전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갔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적이 계속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는 거고 지배구조라든지 사실 삼성전자가 거래 정지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어요. 엘리엇이 소송이 있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의 이제 절반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거고 삼성전자의 지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삼성전자의 지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일까요? 물론 이제 단일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은데 네. 외국인의 지분율이 40%예요. 그 다음에 대주주와 국민연금과 자사주를 합치면 37% 정도 되고요. 그러면 90% 정도를 외국인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2015년부터 삼성전자를 팔기 시작했어요. 최근까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발표했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뉴스라고 봅니다. 수급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무슨 수로 주가가 올라왔을까요? 3년간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물량을 자기네들 자사주로 다 끌어담았는데 1월 말에 무슨 발표를 했죠? 액면 분할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자사주 사서 소각 안 하겠다. 대신에 배당 많이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 기관 파는데 자사주까지 안 사준다. 그러면 수급에 공백이 뻥 생깁니다. 그거
누군가 메꿔줘야 되죠. 저는 그것 때문에 액면 분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50만 원일 땐 개인들이 못 사는데, 우리처럼 못 사는데 5만 원으로 떨어졌다. 지금 삼성전자의 오늘 매수 주체는 거의 대부분 개인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점이고요.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이렇게 싼데 그래도 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맞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PER이 쌉니다. S&P 500 PER 18배인데 대한민국은 9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S&P 500 팔아서 대한민국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이렇게 따옴표 넣고 싶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PR이 싸다. 좋습니다. 다른 종목도 얼마든지 저희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함께 보시죠. 일단 오늘 저희 포트 색깔이 괜찮아서 화면 한번 잡아주시죠, PD님. 보실까요? 뭐 만족스럽지 않다 하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유니드 어제 저희 매수했죠. 수익 구간이고요. 이노와이어리스 수익 구간입니다. 코스메스 BTI 오전장의 분위기 더 좋았었는데 지금 일단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큐렉소,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은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S는 조금 오늘장 이 종목 얘기 다 끝내놓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한번 해보면서 포트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두 남자의 오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열어봅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박재영 차장님은 티웨이홀딩스, 사막콘덴서, 권홍섭 주임님, 성광밴드와 HRS. HRS 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라 좀 궁금해지네요. 얘기 나눠보죠. 먼저 권 주임님의 성광밴드부터 들어볼까요? 피팅 업체죠. 오랜만에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성광밴드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좀 테마가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광밴드는 이제 원정과 그리고 조선업황 이 두 가지 트랙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선업황에 대해서 좀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작년과 그리고 올해까지는 좀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자면 또 부채도 굉장히 50% 언더고 그리고 유보율도 거의 50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재무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를 좀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좀 덧붙이자면 원전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뭐 해외에서도 같이 이제 콘소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조선 업황에 관해서도 이 회사가 이음새 금속관 이음새죠? 예, 금속관 네. 이음새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조선업황의 수주가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성광밴드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고요. 또 재무적으로 좀 보자면 PBR 밴드가 0.7 정도, 0.6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서 시가총액 정도의 좀 비율을 보자면 굉장히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주를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이제 숨겨진 그런 종목을 한번 발굴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성광밴드 일단 금속관 이음새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자리 때도 괜찮다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장 4.5% 상승인데요. 성광밴드 피팅 업체 하면 또 태광인가요? 이 경쟁사로 같이 있잖아요. 태광은 어때요? 비슷하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태광을 종목을 이제 커버를 안 하지만 일단은 이 가운데서도 저는 아까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재무제표를 많이 봅니다. 이게 부채가 100% 이하인지 그리고 뭐 유보율이 500% 이상인지 아니면 3년 연속 적자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광밴드가 아무래도 좀 수혜가 더 클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광밴드에 좀 더 힘을 실어주셨고요. 별로 이쪽에 할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박지영 차장님께도 드려볼게요. 성광밴드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선주 좋으니까요. 피팅 업체들 올라오겠죠. 뭐 배를 만들면 당연히 피팅 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 뭐 미포조선, 대우조선 이런 거 다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작년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태광도 그렇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선업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성광밴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본 이런 쪽도 LNG선 수주와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업이요. 유가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놨거든요. 네. 뭐 유가가 여기서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수주 증가와 함께 실적은 함께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한국카본이 오늘 장 출발할 때 튀었습니다.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정도로 상승 탄력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에요. 한국카본이나 뭐 동성화인텍, LNG 본행제를 만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연초에 이름 참 좋았는데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요. 이 박재영 차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주임님은요? 이쪽도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쪽도 괜찮나요? 어떤 쪽을 말씀? 아까 다시 한번.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집중해 주세요, 주인님. 네. 한국카본 아까 이제 저 오전장에 이제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리뷰를 해봤는데 한국카본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뭐 하반기까지 좀 괜찮을 거다라는 좀 시각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남북과 관련된 또 그런 그 소스로 인해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일단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일단 엑시트를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급등한 이후의 흐름은 또 상승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의 좀 매수 진입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연휴를 보낸 뒤에 화요일쯤에 한번 다시 보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연휴. 까먹고 있었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좀 담아갈 수 있을지 좀 분위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심이 가고 있어요. 뭐 분위기상 조선업도 나쁘지 않고 한번 튀어줄 때 또 확실하게 튀어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성광밴드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박지영 차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사막콘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박 차장님, 제가 네. 박민영의 300이라는 코너를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종목을 엄청 막 공부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박민영의 300은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300초 안에 종목을 브리핑한. 지금 방금 이 코너 자체를 좀 비꼬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네. 아닙니다. 좋아요. 자, 제가 그때 당시에 MLCC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래서 저 정말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막 콘덴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자리 좋은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MLCC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최근에 삼성전기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야, 이거 삼성전기 하락이 사막 콘덴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네요. MSC 같은 경우에는요, 왜 공급 부족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IT나 가전에 많이 들어가던 게요. 자동차가 전장화되다 보니까 자동차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MLCC는 일본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무라타. 그렇죠. 이런 무라타. 네. 무라타가 가전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가전 쪽에 쇼티지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사마콘덴서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 사마콘덴서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알고 있었는지 증설까지 했습니다. 증설을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증설은 장사가 잘 될 때 업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는 증설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어제 유니드 말씀드리면서 3월 달에 증설했는데 4월 달에 또 한다라고 발표를 네. 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한 번 더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 220억 규모의 2차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 업황에 대해서는 이 회사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삼성전기가 MLCC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마콘덴서도 같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증설도 1단계, 2단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실적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MLCC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어제 테슬라가 급락했죠. 시장에서 5% 급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7%까지 빠졌어요. 이유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얘들이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현금 부족, 유동성 우려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올 초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서 나도는 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5%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들이 테슬라가 죽으면 나머지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중국의 NEV 크레딧, 그러니까 중국이 너희 자동차 업체들 우리 중국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2018년도, 2019년도부터는 그 생산량의 10%는 친환경 차로 크레딧을 받아라라는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더 가할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관심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사막 콘덴서 전기차 관련주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도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이제 내년까지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다시 이제 급등했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막콘덴서 사실 뭐 삼성전기보다 전기차용 MLCC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로도 이 분류가 됩니다. 사막콘덴서 흐름 나쁘지 않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박재영 차장님 네. 지금 화면 봐주세요. 사막콘덴서의 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올해 정말 잘 갔거든요. 뭐 잠시 쉬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 때도 금방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분명 부담스럽기도 해요. 원래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른다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질 때 이유가 있고요. 오르는 종목은 오를 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오를지는 누구도 모르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빠질지를 알면 뭐 무조건 돈을 버는 거겠지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많이 올랐다가 무서워했으면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가격대에서 절대 못 삽니다. 여기? 역사적 고점인데 어떻게 사? 그래도 여기서부터 4배 올랐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걱정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47,000원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바닥부터 4배, 5배가 올라왔네? 이 가격대에서 못 사거든요. 근데 47,000원에서 69,000, 7만원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실적 개선과 뭐 전망을 좀 함께 네. 봐야 되는 거고요. 올랐다라고 해서 비싸서 못 산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트렌드에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상승주,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최근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에는 뭐 이런 이제 뭐 대박주들이 나오는 건데 그걸 언제 잡느냐에 선택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손절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비싸다라고 해서 못 산다? 그건 좀 아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채팅창에 하이드로파스칼님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는 습관이 고점입니다. 나빠요. 오늘 나쁜 얘기 해주셨어요. 권주임님, 사막콘덴서 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또 박재영 차장님 말에도 적극 공감하긴 하는데 좀 약간 쫄보근성이 있어서 이 자리대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권주임님은 어떠세요? 나라면 네, 산다 안 산다? 저는 이제 좀 부담이 됩니다. 꼭지 부담이 좀 가서 일단 내용상으로도 뭐 앞서 두 말씀드렸다시피 분의 성향이 정말 다르죠. 예, 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전기차에 대한 호황과 그리고 MLCC에 대한 이제 호황이 이제 쇼테지 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그 급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간다 이렇게 보시고 빠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이제 쫓아 사게 되면 뭐 만약에 쫓아 산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면 또 역시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 된점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종목을 하나씩 들어봤고요. 속도 내서 다음 종목들도 쭉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권주임님 말고 박재영 차장님 한 번 더 갈게요.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 보시고 접근하시는 건가요? 모두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TA홀딩스 이꼴 TA항공이다라고 보고요. 예림당 이꼴 TA홀딩스다라고 보시는 분이 맞아요.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항공 쪽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예림당에 인수된 TA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TA항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요. PHC 파일, 반도체 패키징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TA홀딩스는 TA항공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숨겨진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 저 지금 귀 커져요. 요즘에 이런 거에 좀 귀가 커져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이 PAC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토목 사업에 쓰는 큰 콘크리트 관이에요. 엄청 크고 긴 콘크리트 관. 토목 사업에 쓰입니다. 콘크리트 파일, 이 네. 땅속에 받아 맞아요, 맞아요. 기둥 역할한다는 맞습니다. 그거요? 네. 근데 그게 토목이나 건설, 건축에 많이 쓰이는데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역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데. 근데 북쪽에 가깝나요, 그럼? 그렇죠. 정답입니다. 포천에 있어요. 포천. 네. 경기 북쪽에. 경기 북쪽에 유일하게 PH 사업을 하는 회사가 TA 홀딩스예요. 그렇게 뭐 만약에 뭐 이게 사실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시멘트 사업이 대북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 남부에서 시멘트 생산해가지고 개마공원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걸 실어 옮긴다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근데 해안가에 있는 시멘트사들은 배로 배로?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아니. 해안가가 주가가 더 잘 갔었어요. 그런가요? 북쪽에서는 시멘트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시멘트 회사를 뭐 거기서 시멘트를 채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포천에 PH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네. 이 파일 업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관련된 주도 엮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에서 비중이 많나요? PHC 사업이? 없습니다. 에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마에 엮일 수도 엮이려면 있다. 네. 뭘로도 다 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투자 포인트는 TA 항공이죠. 뭐 모두 다 알고 있듯이 2017년 말 기준으로 항공기 1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항공기 한 대당 노선이 한 3개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인수를 해서 그해 바로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림당이 굉장히 그 선견 지명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죠. 그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 홀딩스의 실적은 TA 항공이 다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가 곧 상장합니다. 3월 30일 날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청구를 했고요. 맞아요. 제주항공 맞아요. 진해에 의해서 3번째로 LCC가 상장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TA 홀딩스가 현금을 주게 되는 뭐 요인이 되겠죠. 아직 언제 된다라는 거는 뭐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 말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공모 자금으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할 수 있고 항공기 도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노선이 확장되면서 실적은 국제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TA 홀딩스의 실적과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TA 홀딩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환율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환율도 꽤 많이 오른 상태고 그 오른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유가도 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다 싶어서 오늘 TA 홀딩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회사 TA항공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완료됐고 연내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TA 홀딩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관심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권주임님, 저희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HRS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 또 설명도 필요해요. 네, 일단 동사는 이제 실리콘 고무, 그러니까 특수한 실리콘 네. 고무를 생산합니다. 뭐 불에 잘 안 타는 그런 연소 같은 그런 특수한 고무를 생산하는데 이 회사의 제품이 현재 그 원전과 관련된 거기에 그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2010년도에 원전 그 발전 플랜트 할 당시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납품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남북과 관련된 거기 이제 뭐 발전 플랜트라든지 원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부품주로서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회사 밸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가격대도 거의 한 4,700원, 4,6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숨은 좀 남북 경영주 수혜가 될 만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HRS 박 차장님은 아시던 종목이세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그 뭐죠? 방수 방진 관련돼서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수혜주라고 해서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거 좋습니다. 말고는 HRS에 대한 네. 따로 뭐 의견은 없으시고요? 해룡 실리콘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해룡 실리콘.
이름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과거의 해룡 실리콘에다가 HRS가 그 해룡 실리콘을 줄인 건가? 네, 맞아요. 네네네. 일단 좋습니다. HRS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뭐 TV홀딩스 사막 콘덴서 성광밴드까지는 좀 익숙했던 종목인데,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저는 뭐 매수에 대한 고민은 잠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AS 들어가 보죠.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장 코스맥스 BTI. 생각해보니 그래요. 박재영 차장님이 약간 여기저기 사업부를 다 갖고 있는 업체들을 좀 좋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코스맥스 BTI도 화장품과 그때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오늘 뭐였죠? 방금 TV홀딩스도 항공과 또 그렇게 대북 관련 이슈 살짝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스타일이. 그렇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저는 이제 흐름이 좋은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친 거고요. 코스맥스 BTI는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네. 있었죠. 충칭시에 또 이제 단체 관광을 열어준다, 뭐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 뉴스로 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어제 빠진 거는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아직 못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네. 통화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에 가 있잖아요. 중국 가서 이제 북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다. 그 다음에 통화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좀 본의 아니게 빠진 거고요.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실적이라든지 대북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코스맥스 BTI는 뭐 저도 포트에 넣어놓고 조금 마음 한켠 든든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권주임님의 종목에서 이노와이어리스 수익 중이고요. 큐렉소 어제 추가 매수하자 강력히 주장해 주셨는데 어젠 제가 사실 생각은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안 하길 잘했는데요, 권주임님. 네, 뭐 이제 타이밍이 좀 적절치 못했던 거는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1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일봉 흐름상 그 1,700원 정도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한번 1,600원, 1,500원 정도에도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니까 예, 뭐 오늘 또 저가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어제 에드워드 박님이 뭐 오늘은 채팅창에 안 들어오셨어요. 에드워드 박님 어디 가셨어요? 유진기업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유진기업이 오늘장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7% 밀렸었어요. 오늘 뭐 장중에는 좀 등락폭도 좀 좋았네요.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두 분께 뭐 유진기업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뭐 박재영 사장님께만 여쭤볼까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이렇게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두 분이 HTS 검색하느라 너무 바쁘시죠? 이제 유진기업은 예전에 하이마트가 유진기업 거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랬어요? M&A도 잘하고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엔 대북 관련해서 올린 것 같아요. 얘들 맞아요. 이제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고 오늘도 지금 대북주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고 대북 관련된 이슈가 조금 거쳐야 좀 본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최근에 조금 좋진 않네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를 하시려면 아싸리 하시려면 진짜 대아티아이라든지 현대로템 이런 이제 대장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변주 따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권주임님 뭐 적극적인 끄떡끄떡이신가요? 아니면 네, 저도 이제 유진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주로서 좀 매력이 있고 주가 부분에서는 좀 글쎄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그 작년에 2017년에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좀 부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발생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 떨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미콘 관련해서 이제 뭐 국내 1위 업체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과징금도 가장 크게 또 맞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승 흐름은 아무래도 남부 경합주 이런 이슈로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들을 뭐 꾸준히 거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요. 종목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100만 원 가지고 뭘 투자하나 하시던데 그래요. 진짜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종목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제 지인들은 방송 보다가 답답했는지 우리가 십시일반 보태줄게 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매일 12시 이 시간에만 매수 매도한다는 이 핸디캡도 상당히 압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언제 회사가 제 뜻대로 됐습니까? 이 가운데서 제가 열심히 해봐야겠죠.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은요. 뭘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사막 콘텐츠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네. 티웨이 홀딩스 같네요. 권주임님은요? 저도 TA홀딩스 사실 것 같은데. 소름. 어떡해요? 저 정말 TV홀딩스 현재 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제 제 성향이 좀 아셨나요? 어떻게 아셨지? 일단 오늘의 매수 종목은 저는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제가 제주도도 가고 뭐 이럴 때마다 이 티웨이 항공 요즘에 좀 많이 타기도 했었거든요. 뭐 일상에 있는 것에 투자하라 늘 주식 투자 현인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오늘 이 감을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6,360원에 오늘 진행이 됩니다. 함께 방송 보고 계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누가 벌써 같이 하고 있으신지 주가가 꼭 살려고 하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6,370원에 10주 매수 넣었습니다. 자, 어느덧 포트가 꽉 차가고 있네요. 매수가 됐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평균 단가 6,370원에 10주 매수를 넣었습니다. 자회사 티웨이 항공 모멘텀 좀 기대해 보겠고요. 정말 운이 좋고 잘 맞아 떨어진다면 대북 관련 이슈로도 사실 얹혀서 한번 가봐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6,370원 매수입니다. 목표가 들어볼게요. 박 차장님. 일단은 7,500원 정도 이런까지도 7,500원.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닌데 거의 최근 한 10년 내에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잡으면 7,500원 정도가 돼요. 7,500원 정도를 잡아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목표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오르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요. 오르는 주식 파는 시점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저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7,500원 정해드리지만 그 위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6,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누군가 그러셨죠. 매도는 예술이라고. 매도 타이밍은 예술이다. 요즘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사실 두 분이 말씀 주시는데 허투른 종목 주시지 않죠. 그런데 참 매도 타이밍 잡기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티웨이 홀딩스 매수하며 이 박앵커의 올백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